TV조선 단독 보도인데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비판 기사를 반박하는 댓글까지 보좌진들에게 직접 달아라 이렇게 했다고는 겁니다. 보좌관을 향한 막말과 관련 발언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전화하셨는데요. 왜 직원들이 댓글로 대응을 안 하냐 하셨는데 다 같이 나가길래 이거 고소고발 넘어서 빨리 콩밥 먹이라고. 댓글을 그냥 친하게 달지 말고 아니 저보다 안 나오니까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자, 보좌관들은 이 반박 댓글을 다는 것에 양심에 찔렸다. 또 이 후보자 측은 그런 걸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지시라고 할 수 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국회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다 정확하게 두부 못 자르듯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댓글이나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이 상당히 악의적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이 동반한 댓글이 있을 경우에는 보좌진들한테 야 이거 삭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좀 달아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과거의 지금 요즘은 보좌진들하고 이 지금 국회의원 관계가 상당히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념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이 보좌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모시는 의원의 억울한 이 여러 가지 댓글들이 나올 경우에 본인 보좌진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뭐 자기 친구나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까지 다 해명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이혜원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들이 양심이 찔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댓글 자체가 상당히 진실을 동반하고 상당히 비판 소지가 있는 댓글 이런 부분들 비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댓글일 경우를 무조건적으로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글을 달으라고 했을 때 그 반박글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을 해명한 거짓을 올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요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또 침해잖아요. 이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혜원 후보자의 인성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보좌진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뜻에 어긋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을 무시한 듯한 발언 그리고 언행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할을 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박수영 의원의 그 주장 이야기를 하면서 차남이 같이 이제 그 2.5km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차남은 한 명만 근무를 하게 돼 있었고 좀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은 2.5km 아주 가까운 곳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박수영 의원이 병역 의혹에 관해서 주장한 것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혜원 후보자가 2년 전 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이른바 이 로또 아파트 분리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대로는 쉽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범법 행위에 해당해서 하게 되면 장관이 수용이 어려울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뭐 도덕적인 결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범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견디기는 어려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조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지금 강남 이른바 100억 아파트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이른바 주택법상의 공급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서 점수를 조작했다 할 경우에는 4가지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몰취가 되고 나아가 10년 동안 분양이
받을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데 형사적으로의 처벌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2020년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것을 옮겨가지고 세대수를 부풀린 다음에 분양받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이 지금 다 그 성장해 있는 성인이고 예. 세종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해서 딱 당첨이라니까 당첨된 날로부터 이틀 만에 다시 자기 부인한테로 옮겼다. 이것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세대수를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 형사 책임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만약에 문제될 경우에는 결국 기재부 장관도 잘못하면 잃게 될 것이고 이 강남 100억 아파트도 날아갈 위험이 지금 현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 19일 근데 청문회가 하루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도 일일이었는데 그거와 이거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야, 이렇게 이해운 지명자가 버텨서 그런 스타일로 해서 가려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간들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요. 김민석 총리하고는 경우의 수가 다르죠. 김민석 총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군 중에 우군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 민심에 우리가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쓴다라는 상징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민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심지어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병역에서부터 투기에서부터 특히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데 본인이 직접 지명 철회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임계점에 저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다랐는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인사들도 사적으로 만나면 제발 이거 청문회를 해가지고선 결국은 낙오되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쟁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만큼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하루 청문회에서 물론 지금 민심은 썩 좋진 않습니다.